강남구 압구정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그날도 화창한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으로 산 이곳에서 김 회장과 그의 아내 박정숙 씨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서는 박정숙 씨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향이 거실까지 퍼졌고 김 회장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네 가족이 온다니까 좋아요? 주방에서 박정숙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손자 얼굴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이지. 우리 준호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 김 회장 부부에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자 준호는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지연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손자 준호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박정숙 씨가 분주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가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손자 왔구나. 김 회장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 있었어? 민수와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고 지연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박정숙 씨가 준비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김 회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나랑 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해.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지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도 가시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 이 나이에 30억짜리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그게 오늘 너희에게 하려던 말인데.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해. 너희가 준호 교육도 시켜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직 건강하시고. 괜찮아, 아들. 김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너희 것이 될 재산이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박정숙 씨에게도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꼭 행복하게 살게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죠. 민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걱정 있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갑작스러워서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김 회장은 아들의 염려가 진심이라 생각하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과도하게 밝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너무 열성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김 회장의 마음을 스쳤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순의 가족이 돌아간 후 김 회장은 다음 날 아침을 여느 때처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다시 그 안락 기자의 몸을 기대고 신문을 펼친 그는 어제의 대화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민수의 굳은 표정과 지연의 과도한 기쁨. 그 대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에 김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죠. 문을 열자 손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멈칫했죠. 아, 맞다. 엄마가 어제 여기서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대요. 찾아볼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거실을 둘러보던 준호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지연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그가 환호성을 지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터치했고 핸드폰은 깨어났습니다. 이상한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나 봐요. 김 회장은 호기심에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뭐가 그러니? 엄마 핸드폰에 음성 녹음이 있어요. 어제 날짜네요. 준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것이 아마도 지연이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꺼줄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가 평생 잘 살 수 있어. 30억짜리 아파트에 어차피 저금도 꽤 있을 테니까. 다음은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버님이 의심할 수도 있잖아. 걱정 마.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면서 돈 받아내면 돼. 나중에 그 돈으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아버지는 항상 자식 믿고 살았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이것이 정말 민수의 목소리인가?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그를 속이려 한다는 것인가?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 회장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그를 배신하려 한다니. 그는 잠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 민수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어쩌면 농담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준호야. 김 회장이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아마도 내 부모님이 장난치신 것 같구나.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너는 학교에나 가렴. 할아버지가 내 엄마 핸드폰은 가져다 줄게. 김 회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김 회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격하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었죠. 박정숙 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김 회장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이것 좀 들어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박정숙 씨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이게 정말 민수 목소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김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박정숙 씨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목소리는 너무 분명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웠던 그들의 세계가 갑자기 의심과 배신의 그림자로 뒤덮인 것만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들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박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회장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너희 가족이 좀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김 회장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재산 문제로 더 상의할 게 있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 후에 가겠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힘든 대화를 앞두고 있었죠. 그는 아내 박정숙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민수네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숙 씨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박정숙 씨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준호가 들어섰습니다. 지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제 본 핸드폰 녹음 때문인지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들어오너라. 김 회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과자 사놓으셨단다. 방에 가서 먹으렴. 준호는 애매한 표정으로 부모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지만 곧 할머니가 있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준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김 회장, 민수, 지연. 3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민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연의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지연이가 두고 간 것 같아서 준호가 아침에 가져가려고 왔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찾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녹음이 되어 있더구나. 내 목소리와 지연이 목소리가.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핸드폰을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민수와 지연의 대화. 그들이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안이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쳐다보았고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김 회장이 아들을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우리가 장난삼아 한 말인데. 농담? 김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챈다는 게 농담이라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술 한잔하면서 그냥 한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라고? 그런 끔찍한 내용을 농담으로 할 수 있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과민 반응하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였다니까요. 설마 아버지가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김 회장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키운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죠. 농담이라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니?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이세요? 정말 섭섭하네요.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내가 정말 농담이었다면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지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민수는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이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말도 안 돼.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할수록 내 마음만 더 아프구나. 민수는 씩씩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호야, 우리 집에 갈 시간이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농담이었어요. 김 회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준호를 데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고 지연은 그 뒤를 급히 따라갔습니다. 남겨진 김 회장과 박정숙 씨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네 가족이 떠난 후 김 회장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박정숙 씨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의 돌변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농담이었을까요? 박정숙 씨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생각엔 아니요. 민수의 반응을 봤잖아요. 진짜 농담이었다면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하며 설명했겠죠. 박정숙 씨는 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김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다음 날 김 회장은 준호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자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명목이었죠.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어제의 일 때문인지 약간 어색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할아버지. 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근처 공원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김 회장은 준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제 있었던 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시던?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합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구나.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평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아빠가 술 마시고 오면 할아버지 재산 얘기를 많이 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 우리 거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집이 너무 크고 좋다고. 그런 얘기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얘기도 있었니? 준호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언젠가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아빠가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거지라고 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에서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고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실제로는 그를 재산 덩어리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김 회장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또 들은 얘기 있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준호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가 늙으셔서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녹음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실제로 그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고마워, 준호야. 김 회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준호야, 어른들의 일이란 때로는 복잡할 수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잘 해결할게.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박정숙 씨에게 준호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를 속이려 한 거군요.
박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민수는 우리 아들인데. 박정숙 씨가 망설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김 회장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 아이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용하려 할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요. 박정숙 씨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덮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아픔이 크지만 정의를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한 김 회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법률 문제를 도맡아 온 정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김 회장이 30년 넘게 신뢰해온 인물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 김 회장은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옮겨 놓았고 준호와의 대화 내용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박정숙 씨가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 변호사가 좋은 조언을 해줄 거예요. 법무법인이 있는 빌딩에 도착한 김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 변호사가 사무실 문에서 김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 오늘은 개인적인 문제로 왔네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변호사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매각과 재산 상속에 대한 계획, 우연히 발견된 녹음 파일, 민수의 돌변한 태도, 준호와의 대화까지. 말을 마치자 김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을 들은 정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기 및 재산 갈취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은 노인학대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요. 김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배신은 너무나 분명했고 그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증거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죄나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니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용인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이 이전된 후라면 실제로 요양원에 보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제든지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해 보니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김 회장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민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준호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지금 가는 길이니 잠시 후에 가마. 민수의 집에 도착한 김 회장은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정 변호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죠. 문을 열자 민수와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김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였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김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준호에게도 물어봤다. 내가 평소에 내 재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준호요? 그 애가 뭘 안다고.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지. 김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와서 내 재산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말했다더구나.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맞잖아요. 그 재산은 당연히 제 것이 되어야 하는 거고 아버지 나이에 그렇게 큰 집에 사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김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내 진심이 그런 거였구나.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세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다. 사랑도 재산도. 하지만 내가 원한 건 오직 돈뿐이었구나. 뭐, 그게 이상한가요? 민수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모르시는 거죠. 김 회장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박정숙 씨에게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맞았어요. 김 회장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괴로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었죠. 박정숙 씨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김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한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민수에게 전해졌는지 의아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맞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한다니 세상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으시지. 체면? 김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을 때는 체면이 어디 있었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니까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아, 우린 가족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배신이 더 아프구나. 배신이라니요. 아버지, 정말 저희를 고소할 거예요? 자식을 감옥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가치였는데 넌 그걸 잊은 것 같구나.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듯 했습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이러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민수야. 김 회장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김 회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김 형사라는 중년의 남성이었죠. 그는 김 회장의 상황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요. 김 형사가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녹음 파일과 준호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서, 그리고 민수와의 마지막 대면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형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민수와 지연이 들어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이러지 마라.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뭘 했다고요? 민수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소를 취하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봅시다. 김 형사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아버지, 지연이 흐느끼며 김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김 회장은 말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늦었다. 이미 고소장에 서명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자식을 파는 건가요? 내가 널 판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팔았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재산 덩어리로만 봤을 때부터 이미 가족의 의미는 사라졌다. 김 형사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수 씨, 김지연 씨 두 분께서는 사기 및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환장을 발부해야 할까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민수야,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나를 이용하려 했을 때 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니?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어디 있었지?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흐느꼈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김 형사가 민수와 지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 변호사가 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김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해요. 경찰서를 나서는 김 회장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박정숙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박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고소장을 제출했고 민수와 지연이가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박정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왔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가 알려준 모양이에요. 김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자식을 고소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더군요. 박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변했군요. 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숙 씨가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경찰서에 있대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박정숙 씨는 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린 손자에게 그의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서 앉으렴. 김 회장이 손자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왜 경찰서에 갔어요? 나쁜 일 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호해야 할까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때로는 어른들도 실수를 해. 내 아빠와 엄마도 그랬단다. 그래서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 그 일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떤 실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김 회장이 다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렴.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과 박정숙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호를 돌봐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박정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과 박정숙 씨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를 우리가 돌봐야 할 것 같아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조사받는 동안은 우리가 책임져야겠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두 피의자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회장은 아내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자식이 구속된다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여보, 박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이 옳은 거죠?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민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책임이 생겼어요. 준호를 지켜야 해요. 다음 날 민수와 지연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랑 엄마 언제 와요? 김 회장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준호야. 하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김 회장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지만 그는 준호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 그의 모든 재산,
그동안 그가 소중히 여겼던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았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재산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은 문득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자랑스러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억누르며 펜을 들어 메모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매각, 재산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요.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구치소에 있었고 준호는 김 회장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그의 마음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죠. 김 회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박정숙 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 회장, 박정숙 씨, 그리고 준호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운대?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식물 관찰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빠랑 엄마 볼 수 있어요? 김 회장과 박정숙 씨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준호에게 부모가 중요한 일로 잠시 멀리 가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준호야,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금 다툼이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란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미수와 재산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은 두어 달 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통화를 마친 김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어 달 후, 그때쯤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들이 감옥에 가고 가족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텐데. 그는 문득 30억 원이라는 돈이 가져온 재앙을 생각했습니다. 사랑보다 돈을 선택한 아들, 그리고 그 선택이 파괴한 가족.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행방은 달라질 것이었죠. 그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압구정동 한강 아파트 맞습니다. 매물로 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기 때문이었죠. 김 회장은 작은 전원주택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준호가 자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날 김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마쳤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그의 모든 재산은 신탁 기금으로 설정되어 준호가 성인이 된 후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을까요? 김 회장이 공증을 마친 후 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준호의 미래를 위한 배려이자 민수 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당일 김 회장은 30년간 살아온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들, 추억이 서린 벽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실 창문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여보, 준비됐어요? 박정숙 씨가 불렀습니다. 네, 갑시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은 아늑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곧 정원에서 놀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과 박정숙 씨는 매일 그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준호의 증언,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가 그들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연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당일 김 회장은 법정에 앉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정원에서 놀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단풍잎을 모아 작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모습에서 김 회장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가족은 부서졌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단풍잎 작품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준호야.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는 언제 올까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때로는 어른들 사이에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하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단풍잎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산과 명예,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반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것을. 가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원의 단풍나무에서 붉은 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그것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릅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립니다. 그는 이제 준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아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김 회장은 더 강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준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것입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요.